안녕하십니까. 서남요양원 대표 박혜성입니다. 오늘은 치매 예방, 과체중을 예방하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 대한의사협회지에서 치매 관련 보고를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치매 환자가 3초에 한 명씩 발생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12분에 한 명씩 발병한다고 그래요.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이 9.94%.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65세가 넘으면 10명 중 1명은 치매인 거죠. 85세가 되면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진행성 파킨슨 징후가 발생한다고 그래요. 2009년도에 스웨덴의 괴텐브루크 대학교에서 하신 교수팀이 중년의 과체중이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45세에서 65세 자원자 1152명을 등록한 다음에 40년간 추적 관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312명의 치매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27.1%가 치매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중년인 사람 셋 중 한 명이 40년 뒤 치매가 생긴다는 얘기고, 건강 요소나 음주, 흡연을 모두 보정했을 때 중력이 과체중이 알츠하이머와 혈관성 치매 발병과 연관이 있더라. 그래서 이 체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뉴욕의 주립 업스테이트 의과대학 프로페너 교수팀이 비만, 당뇨와 관련된 질환들이 알츠하이머병 생길 위험과 연관성이 있다고 2010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비만과 당뇨가 서로 독립적으로 알츠하이머 위험을 높인다고 주장을 했고, 그런데 의지만 있다면 교정이 가능한 이 비만을 치료해서 비만과 관련된 대사성 질환 그리고 나아가 치매를 예방하는 게 좋겠죠. 이거는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를 비만이라고 하고 과체중이라고 하느냐? 대한비만학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비만은 보통 지방이 정상보다 더 많이 축적된 상태인데 체내 지방량을 측정하기 어렵죠. 그래서 지방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측정을 했는데 그 방법이 체질량 지수하고 허리둘레 측정입니다. 이제 BMI인데 바디 매스 인덱스, 보통 BMI 하거든요. 여러분 핸드폰 꺼내보세요. 그리고 계산기 꺼내보세요. BMI는 자기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눠서 했을 때요. 70kg고 키가 170이나 170 곱하기 170을 70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나온다. 이게 자기 BMI입니다. 그런데 이 체질량 지수하고 사망률 사이에는 관련성이 있다 그래요. 체질량 지수가 증가하면 비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들이 높아지면서 사망률이 높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몸무게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키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의 BMI가 나왔다고 봐요. 나왔죠? 전자계산기에 나왔죠? 계산기에. 그럴 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5 이상을 과체중, 30 이상을 비만이라고 했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2018년도에 BMI가 23에서 24.9까지가 비만 전 단계, 과체중이라고 했고, 25에서 29.9까지가 1단계 비만, 30에서 34.9가 2단계 비만, 35 이상이 고도 비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25가 중요하냐 봤더니, 일단 우리나라에서 성인에서 측정한 BMI가 25를 기준으로 1.5에서 2배, 그러니까 비만 관련된 질환이 증가하더라. 그러니까 25를 절대 넘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25 이하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2009년부터 최근 10년간 비만 유병률을 봤더니 비만 유병률이 35.7%고 남자가 45.4, 여자가 26.5%였고, 이렇게 비만이 점점 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점점 비만해지고 있습니다. BMI를 측정하기 위해서 아침에 소변을 본 다음에 최소한의 복장으로 신발을 벗고 몸무게를 재는 거예요. 비만도가 높을수록 체중의 일중 정도가 크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재는 게 좋아요. 밤에 재면 더 몸무게가 많이 나오거든요. 아침에 눈 뜨고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재는 것이 가장 몸무게 적게 나옵니다. 발은 키를 재기 위해서 이제 발꿈치를 딱 붙이고 발을 60도 간격으로 벌린 상태에서 머리하고 어깨하고 엉덩이하고 딱 벽에다 붙여요. 그리고 숨을 들이쉰 상태로 측정을 하면 좋고, 소수점 한 자리까지 측정해서 BMI를 측정합니다. 이제 BMI 제한점이 있어요. 체질량 지수는 보통 지금 체중하고 신장만으로 측정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량이 반영이 되거든요. 바디빌더는 근육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체지방이 많지 않아도 비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빌더는 BMI가 맞지 않고 흡연을 하거나 근육량이 부족한 경우, 이런 노인, 임산부, 수유부, 척추 측만증 환자들은 또 관계가 별로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체질량 지수가 낮은 경우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이다. 특히 30 이상인 경우는 본인이 잘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참고하십시오. 나는 체질량 지수를 못 재겠다. 그러면 이제 허리둘레를 잴 수 있거든요. 남자하고 여자가 있으면 이 갈비뼈 제일 아래쪽하고 골반뼈 이 중간에 가장 볼록 들어가는데 여기서 허리둘레를 잽니다. 남자들은 허리랑 엉덩이가 없으니까 갈비뼈와 골반뼈, 약간 골반뼈에서 약간 위쪽, 그나마 이렇게 조금 들어간 데 있어요. 가장 들어간 데 있죠. 여기서 허리둘레 잽니다. 허리둘레를 봐서 남자는 90cm 이상, 여자는 85cm 이상일 경우는 복부 비만으로 측정하고요. WHO에서 제시하기를 양발 간격을 한 25에서 30cm 정도 벌리고 숨을 편하게 쉰 상태에서 줄자를 이용해서 쓰는데 갈비뼈 가장 아래에 위치하고 골반 가장 높은 위치의 중간 부위. 줄자는 압력 주지 않을 정도 이렇게 놓고 느슨하게 보통 0.1cm까지 재고요. 심한 비만인 경우, 특히 출산 후나 폐경 후 여성에서 피하 지방이 과도해서 이렇게 축 처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이렇게 위로 올려서 서 있는 자세에서 피하 지방을 들어 올려서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비만으로 나왔거나 뭐 비만 전 단계로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식사, 다이어트를 말을 합니다. 이제 이때 쓰는 다이어트가 마인드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MIND잖아요. 메디테리언, 지중해, 대시 인터벤션, 대시라고 하는 혈압이 있을 때 쓰는 다이어트법이거든요. 그리고 뉴로 디제너레이티브, 신경 손상을 딜레이 시키는 다이어트. 그러니까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지중해식과 대시 식사를 같이 혼합한 것을 마인드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 다이어트는 2015년에 미국의 러시 대학교 연구팀에서 지중해식 식습관하고 대시 다이어트를 해서 마인드 다이어트를 적용했더니 알츠하이머 가능성을 낮추더라.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진 다이어트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마인드 다이어트를 하셔야 되고, 이 지중해식 식습관은 태평양을 싸고 있는 지중해 사람들이 먹는 식습관인데 그 사람들이 올리브를 주로 먹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오래 살더라. 그래서 이제 그 식습관을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기름진 음식을 먹는데도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지중해식 식습관을 이제 따라서 하고 있고, 대시는 뭐에 약자냐면 다이어터리, D, A, 어프로치, 스탑, 하이퍼텐전, 고혈압을 스탑시키는 식사에 접근. 그래서 대시라고 하거든요. 이제 미국에서 고혈압 있는 환자들을 어떻게 할까 해서 그 고혈압 환자들한테 무슨 식사를 시켜야겠다. 그래서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 식단도 개발이 됐어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이걸 인정을 했습니다. 대시 다이어트는 미국인들 중에 이제 고혈압을 관리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 개발이 됐는데 이 미국 사람들한테 고혈압 걸린 사람들한테 제한된 식단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미국 음식이니까. 건강에 해로운 지방, 그다음 붉은 육류, 설탕을 제한하자. 그리고 소금, 나트륨 섭취를 제한하자. 이것이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해로운 지방, 붉은 고기가 이제 쇠고기죠. 그다음 설탕, 소금, 이걸 줄인 겁니다. 그런데 왜 치매 예방에 이렇게 식이요법이 제한됐을까? 2017년 이탈리아, 그 지중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연구진들이 알츠하이머 학회지에 보고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식이 패턴하고 치매 연관성이 관계있더라 조사되고 있고, 지중해식 식단하고 마인드 식이요법과 같은 다이어트가 알츠하이머 감소시키더라. 그리고 오메가3 같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과 푸파 같은 다중 불포화 지방산도 관련이 있더라. 그래서 지중해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메가3가 풍부한 해산물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권장하는 것입니다. 마인드 다이어트의 메인은 녹색 잎 중심의 채소를 먹거나 견과류, 베리류, 콩, 전곡 홀그레인, 전곡 생선, 가금류, 닭가슴살 이런 거죠. 올리브 오일, 와인 같은 뇌 건강에 좋은 10가지를 먹는 건데, 뇌 건강에 좋은 것이 슈퍼푸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패스트푸드나 튀긴 음식 먹지 말자 이렇게 돼 있고,
모든 과일의 섭취를 권장하는 지중해식 식단이나 대시 다이어트의 차이점은 뇌 건강에 이롭다고 하는 그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에 무게를 두고 있고, 연구진은 마인드 다이어트를 어느 정도 지켜만 줘도 알츠하이머 위험이 35%는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견과류, 연어, 브로콜리, 다크초콜릿, 아보카도, 달걀 같은 뇌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가 주목받고 있고,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노화를 늦춰주고 기억력을 높이는 작용을 하고, 연어에는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성분으로 알려진 DHA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지금 이게 치매 예방과 관련된 마인드 다이어트의 이해입니다. 이게 베리류죠. 이게 연어, 브로콜리, 그다음에 견과류, 토마토, 달걀,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녹색 잎채소를 주 6회 이상. 여기는 케일, 시금치, 상추, 십자가, 배추. 우리나라는 배추를 거의 매일 식사마다 먹잖아요. 이게 십자가 식물이거든요. 이제 야채는 매일 섭취하는 게 좋아요. 그다음 베리류에는 이런 베리류의 과일은 일주일에 2번. 예를 들어 블루베리, 야사이베리가 있고, 구기자차도 실은 베리류에 속해요. 딸기도 여기 베리에 속하죠. 뭐 이런 베리류. 그다음 이제 견과류는 적어도 일주일에 5번. 견과류 하루 1견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콩과 식품은 일주일에 3번 이상. 올리브 오일로 요리를 하고, 생선은 주 1회 정도. 그다음에 가금류, 지방이 적은 단백질을 주 2회. 닭가슴살 같은 게 대표적이죠. 통곡물을 하루에 3번. 우리 밥 3번 먹으니까. 네, 이것이 통곡물인 것이 좋다는 거죠. 와인은 하루에 1잔. 만약에 술을 싫어한다 그러면 커클랜드 콩코드 포도주스를 마셔도 돼요. 이걸 이렇게 붙여놓고 비슷하게 실천하시면 됩니다. 먹어야 할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실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더 중요하거든요. 제한한 음식 5가지가 버터하고 마가린. 이번에 BTS 노래 중에 버터 있죠. 그다음 치즈의 경우 섭취해야 한다면 주 1회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고, 빵과 설탕이 있는 음식들 안 먹는 게 좋고, 튀긴 음식이나 패스트푸드, 붉은 고기 이거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먹어야 된다고 하면 주 1회 정도 드세요. 마인드 다이어트는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할수록 치매 예방이나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한 번 뭐 해갖고 되진 않겠죠. 긴 시간 동안. 그리고 운동을 할 경우는 전두엽에 있는 뇌 기능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단 플러스 근력 운동,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 이렇게 같이 했을 때 더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과체중을 예방하자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